안녕하세요. 지금은 미술 시간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구상을 해서 시각화를 할 때 명암을 넣지 않고 선의 변화만으로 입체감이나 볼륨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표현할 때 무엇보다도 그 물체의 외형적 특성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물들의 외곽선 위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물체의 단면이나 축선들을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또는 건축, 인테리어나 이런 조경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도면들을 그리겠지요. 평면도라든가 또는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또는 규모가 큰 도시를 계획한다거나 하면 배치도라는 것도 존재하죠. 자, 이런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볼륨감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평면적인 느낌, 약간 볼륨이 느껴지죠? 여기에 아마 이런 선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이런 그림자를 넣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나기도 하지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바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되죠. 어떤 모양이 느껴집니까? 여기는 약간 들어간 듯한 표현이 되지요. 선을 몇 개 더 그려볼까요? 우리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보면 성형화된, 정형화된 딱딱한 의자들이 있죠. 이때 이런 모양, 이런 선들은 실제 이 물체의 단면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 패턴이 있는 것들은 좀 더 쉽게 입체감을 낼 수가 있겠지요. 자, 어떤 조그만 의자의 등받이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형태의 이런 식의 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가운데로도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선들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두께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정도의 두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좀 더 다른 형태로 보면 이렇게 된 어떤 직물을 이용한 의자인데 등받이가 있다. 뭔가 이런 구조물, 막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선의 꺾임 현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어떤 직물의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선 하나만으로도 입체감이라든가 형상이 변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 정물화를 그려본다거나 할 때 주로 그려봤던 사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가볍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선, 그 다음에 꼭지를 이렇게 그리면 거의 사과 모양이 되지요. 자, 여기에서 이런 선들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고 먼저 반쪽 자른 단면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죠. 반쪽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이지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는 각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끊어서 원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약간 넓은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이 정도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 한 이런 정도로 보인다고 그려보겠습니다. 뒤에도 이런 정도 보이겠죠? 이때는 또 이런 사각형의 모양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아래쪽 원은요. 이런 직선을, 사각형을 그려본 이유는 이런 나머지 기울기 정도도 비슷한 각도로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사각형이 이런 정도로 되니까. 네. 그 다음에 하단부도 보면은 이런 사각형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만 해도 어떤 사과의 외형 모양은 나오는데요. 자, 이런 방향으로 이때 그린 이 사과의 이 모양은 절반으로 자른 단면의 형태입니다. 이 사과의 단면이 약간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사각형은 이런 모양인데요. 위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과의 모양은 이런 정도로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이런 정도나 이 정도로 돌아간 이렇게 위치에서 자른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세 개의 포인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 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될 것이고,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곡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또는 반대쪽은 이런 정도의 점이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단면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된 잘린 모양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잘린 모양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이렇게 보면은 이쪽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선들을 연결을 해서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뒤쪽도 보이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 점이고 이쪽은 대략 이 점 정도 되죠. 여기에서부터 이 선들을 지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단면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이때 사과의 외형을 그려보면 가운데 부분은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고요. 저 뒤쪽은 이런 선들을 연결한 이런 형태로 보일 겁니다. 여기도 물론 외형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선들입니다. 여기에 꼭지라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단면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단면을 약간 더 옆쪽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추가로 그려본다면은, 이런 단면을 횡으로, 이 사과를 횡으로 자른 절단면이 여기 있었지요. 명암을 넣고 싶으면은 이런 방향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들을 몇 개 더 넣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굳이 선들을 넣는다면 이렇게 횡으로 절단된 단면선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길게 넣어볼까요? 단면선이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 너머에 있는 선은 굳이 들어간다면 이런 정도로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저 너머는 이런 식의 형태로 보일 겁니다. 선들이 약간 복잡하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연필을 사용하시면 이런 선들, 보이지 않는 선들은 지워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1인용 의자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앉는 부분은 이런 정도 이렇게 되고요. 팔걸이는 이렇게 되고 등받이는 기댈 수 있는 거, 약간 높이가 돼 있는, 기울기가 있는 이런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볼륨감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정면에서 보면 이런 정도 팔걸이가 있을 거고요. 등받이 부분 이 정도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정도로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정도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앉는 부분 이렇게 돌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팔걸이 이렇게 있고,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평면도라고 하고, 이거는 정면도, 이거는 오른쪽 인면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자른, 또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른 단면도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곽 정육면체란 직육면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잡아서 들어갔지만, 이런 물체들은 그런 외형 육면체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면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향에서 본 형태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앉는 부분에 쿠션의 두께, 그 다음에 앉는 부분 쪽 뒤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앉는 부분 이렇게 되고요. 등받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런 곡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되겠네요. 그럼 이 바닥에다가 이 평면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정도가 되겠죠. 아마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앉는 부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런 정도로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쿠션 부분 이런 정도로 그려보고요. 이런 정도로 돌출이 되고요. 길이 정도 봐서 이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기 전에 여기에서 팔걸이 부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쪽도 보면은 이 정도 높이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세요. 외형이 그려지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 내려오고, 약간 이런 형태, 이런 정면의 형태가 그려졌지요. 자, 그러면은 뒤에 단면도 나왔고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팔걸이 부분이 대략 이런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그려지면 될 겁니다. 바닥에서는 이렇게 됐지요. 여기서부터 이런 정도로만 연결하면 외형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약간 하단 돌출이 된 거니까, 이런 명암들은, 이런 그림자들은, 돌출된 것들은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입체감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과 닿는 부분은 약간 더 진하고 강한 선으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시각적으로 완전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단면선 여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들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는 아마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런 정도로 선이 될 거고요. 약간 이런 정도로 될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쪽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볼륨감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만 넣어주고요. 만약에 이게 쿠션이 풍부한 거라면 이런 끝선들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런 끝부분 선 처리 살짝씩만 이렇게 해주면 쿠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정도로만 끊어줘도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입체감이 나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단면선들입니다. 좀 더 잘 알려면 원래는 이런 의자론 기능성이 중요한 거니까 이 폭이라든가 이런 앉는 부분의 높이, 이런 것들 깊이, 그 다음에 목받침을 위한 등받이의 높이 또는 팔걸이의 높이, 이런 것들의 치수는 우리가 인체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수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한 식탁의 높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의자, 아니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라면은 좀 더 앞뒤 깊이가 있고 등받이도 머리를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높이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인체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치수들을 틈틈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그렸던, 우리가 이걸 평면도라고 한다 그랬죠. 탑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론트 뷰, 정면도, 사이드 뷰, 측면도인데요.
이런 도면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 입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